자, 그럼 의학용어 1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용어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보시면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의학용어, 용어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의학용어의 의미 파악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의학용어의 기원. 그래서 의학용어 기원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교재에 보시면 맨 앞에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의학용어는 이제 그 복합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의학용어를 구성하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접두사. 그 다음에 전미사, 그 다음에 연결형. 그래서 이제 어근하고 이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열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의학용어를 조금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어근 앞에 접두사를 붙여보고, 또 어근 뒤에다가 전미사를 붙여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의학용어의 그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발음, 그 다음에 철자에 대한 그 일반적인 규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근 뒤에 전미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어근 플러스 어근 사이에는 이제 매개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이 이렇게 중복이 되면 빠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의학용어가 또 그 다른 언어 배우는 거하고 조금 이제 공부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는 비슷하지만 그 익히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단어 하나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근에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익히는 방법에서 보시면 말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그래서 컴포넌트 파트를 어떻게 나누냐. 그래서 이제 나누는 법을 조금 익히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의학용어는 굉장히 조금 복잡해요. 예, 복잡한데 논리적이다 보니까 구성 요소만, 앞에 있는 그 컴포넌트 파트 그 구성 요소만 정확하게 조금 개념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의외로 또 그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얘가 여기다도 붙일 수 있고 저기다도 붙일 수 있고 이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개념 이해만 잘해 주시면 또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수천 가지의 단어를 이렇게 외우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개념 이해만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구성 요소를 조금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체 구조라든지 기능, 이런 것들과 의학용어를 조금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학용어는 의학용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해부생리라든지 병리라든지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조금 연결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의학용어를 좀 쉽게 익히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자라든지 발음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물론 저희가 좀 발음이 영어 발음 이렇게 혀를 굴리는 이런 발음은 좀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안 맞아요. 그래갖고 좀 콩글리시처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발음이 여기서는 츠 발음으로 해야 되고 여기서는 크 발음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자 같은 경우도 이제 묵음이 있단 말이에요. 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묵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철자라든지 발음을 조금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의학 용어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용어에서요. 그 한글 용어로 바꿀 때 구 한글 용어가 있고요. 신 한글 용어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중점을 구 한글 용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은 신한글 용어도 쓰시지만 이제 예전부터 계속 근무했던 뭐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배님들, 뭐 의무기록사, 지금 이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죠. 그런 분들이 구 한글 용어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이제 가서 대화를 할 때는 좀 구 한글 용어를 많이 쓰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쇄골 아시죠? 목 밑에 있는 넓은 그 뼈, 가로지르는 뼈를 쇄골이라고 하는데 신한글 용어는 빗장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쇄골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물론 신한글 용어도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제 그 주가 되는 거는 조금 구한글 용어인데 의학 용어에는 구한글 용어와 신한글 용어가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신한글 용어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뭐 이런 뭐 엉덩뼈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 용어의 구성 요소. 아까 이제 구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구성 요소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성 요소 보시면, 네, 어근, 루트라고 해가지고 어근이 있고요. suffix, 전미사. 네, 이제 그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끝에다가 넣는 말이고, 접두사, prefix라고 해가지고 머리 두자를 써서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말인데요. 이 어근이라는 거는 말의 근간. 그래서 여기 잠깐 밑에를 먼저 보시면 어근은 주로 어떤 기관이나 부위를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복부라든지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부위. 그래서 이제 뭐 복부다. 아니면 뭐 다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관이나 부위를 지칭하는 것이 이제 그 어근인데 이게 이제 근간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의학 용어는 한 가지 이상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근, 루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uffix 그 전미사, 워드 엔딩 끝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학 용어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근을 얘기를 하면 우리 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시험에서 나왔다시피 뭐 스토막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제 의학 용어에서 막 붙일 때는 스토막은 이제 그 따로 위 하나만 얘기할 때는 이제 스토막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것저것 붙일 때는 가스트릭이라는 말을 써요. 예. 제가 이거로 잘 쓸지를 몰라서 네. 가스트릭이라는 요거 A예요. 네. 가스트릭이라는 말은 우리가 위라는 말을 쓰는 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근이라는 말이에요. 어근인데 모든 의학 용어는 전미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아이티스라는 아이티스라는 게 전미사인데 이거는 염증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가스트릭하고 아이티스를 합치면 가스트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위염이라는 단어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요 끝에 뭐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냐, 진단을 얘기를 하는 거냐, 어떤 수술명을 얘기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용어가 달라지는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모든 의학 용어는 전미사가 예, 그래서 suffix도 정확하게만 우리가 숙지를 해놓으면 진짜 의학 용어 쉽게 나가거든요. 자, 그리고 prefix 시작하는 말, word beginning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어근 앞에 붙거든요. 어근 앞에 붙는데 이 접두사 같은 경우는 모든 의학 용어에 접두사가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용어에다가 조금 뜻을 조금 더 덧붙이기 위해서 접두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근데 그 가스트릭 해가지고 이제 위 또는 이제 배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다가 에피라는 말이 들어가면,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 라는 얘기거든요. 뭐뭐 위에, 그 다음에 뭐뭐의 바깥층 이런 것들을 이제 에피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에피가스트릭에다가 아픈 거를 이거는 이제 그 단어이기는 하지만 페인이라는 말을 쓰면 에피가스트릭 페인이라고 해서 그 복부 위쪽이 아픈 것을 에피가스트릭 페인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배가 아플 때 우리 스토막 에이크라는 말도 쓰고 가스트릭 페인 이런 말도 쓰는데, 아픈 게 여기 위쪽이네 라고 이제 조금 더 뜻을 좀 풍부하게 뜻을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접두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mbining vowel이라고 해가지고 그 결합형 모음이라고 해서 아까 어근은 1개 이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2개의 어근이 붙으면 그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결합시켜주는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음 하면 아, 에, 이, 오, 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로 A나 E, I, O 이런 이제 모음을 통해 가지고 서로 결합시켜주는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요 스펠링이 이제 또 그 어떤 의미를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결합하기 위한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구성 요소는 이렇게 어근이 근간이 되고 뒤에 붙이는 말, 앞에 붙이는 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오늘 이거를 다 숙지하셔도 되지만요. 어차피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실 거니까 그냥 오늘은 아 그렇구나 의학 용어라는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네, 앞에서 얘기했었죠. 어근 전미사 이거는 다 들어간다. 그래서 각 용어에서 보시면 물론 이제 고유 명사 이런 거 빼놓고요. 그래서 이 전미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어근의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거나, 예. 그래서 이게 염증인 건지 진단명인 건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키는 끝말은 전미사 서픽스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어근과 전미사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접두사 프레픽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어근 기관에서 이제 복부냐, 하복부냐, 상복부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 앞에다가 접두사를 쓴다. 근데 이 접두사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어근,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위를 나타내는 게 어근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2개가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가스트릭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장은 또 intestinal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위하고 장하고 합치어지는 이런 추가 어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스트로인테스티널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매개모음 있었잖아요. 예, 매개모음 같은 경우 오를 써가지고 가스트로인테스티널이라고 하면은 어근이 2개가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모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컴바이닝 바월이라고 해가지고 그 결합형 모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근과 어근 사이에 오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그 사이사이에다가 아이를 붙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연결시킬 때 좀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매개모음, 이제 연결형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학용어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렇게 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게 어근인지 아니면은 이제 접두사인지 전미사인지, 또 전미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의미를 나타내거나 변경시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미사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그 어떤 그래서 병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뭐 전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분석해 가는 게 오늘 하루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공부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우리 옛날에 막 단어장 같은 거 많이 만들으셨었죠. 예. 그래서 이 의학 용어도 언어이다 보니까 좀 그 단어장처럼 암기 카드를 준비해서 공부하시면 좋은데요. 이 암기 카드는요, 직접 쓰면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좋은 글씨를 뭐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린팅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쓰면서도 직접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준비하면서 필사, 우리 옛날에 양반님들 막 책 같은 거 이제 옮겨 적었잖아요. 그걸 이제 필사라고 하는데, 필사 자체가 또 공부가 되기 때문에 암기 카드는 조금 뭐 글씨가 이쁘지 않더라도 직접 쓰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암기 카드 단어장이요, 뭐 에피가스트릭 페인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접두사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어근이라든지 연결력 이런 거 따로, 전미사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약간 그 이렇게 블록 맞추는 것처럼 에피에다가 뭐 카디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접두사 하나 집어넣고 뭐 그 어근 집어넣은 다음에, 아 여기에다가 내가 또 전미사 한번 넣어보면 이게 말이 될까? 이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의학용어 책 찾아가지고 또 공부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는 연습을 조금 해야 되는데, 끼워 맞추는 연습을 하려면 이제 암기 카드가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암기 카드 만들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접두사, 뭐 전미사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암기 카드 쓰면서 철자, 내가 이제 뭐 어떤 그 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철자라든지 발음 규칙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암기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또 하다 보면 재밌어요. 아, 얘하고 했더니 또 뭐 소화기계 질환에 이 단어가 생기네. 이거하고 이거 했더니 뭐 10여 개 질환의 증상 중에 하나가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름의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용어를 이제 조성할 때, 그 구성 요소 조성할 때 하고 또 철자 규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구성 요소 같은 거를 이제 그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암기를 할 때 철자에 맞춰서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뭐, 그 같은 그 말이기는 하지만 철자에 따라서 또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매개모음 쓸 때도 정확하게 매개모음이 오가 들어가는지 아이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매개모음을 써야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모음이다 보니까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 앞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뭐 ITS 같은 거 I 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매개모음이 필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어근이 우리 기관이라든지 어떤 이제 부위 명칭 이런 것들이 모음으로 끝나고, 전미사 같은 경우도 또 같은 모음으로 시작되면 뭐 I라든지 그죠? O라든지 같은 그 모음으로 시작이 되면은 매개 모음은 사용하지 않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접두사가 모음으로 끝나고, 그래서 뭐 에피라고 하면 I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고, 어근이 또 모음으로 시작될 때는 그 접두사의 마지막 모음은 빼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개 모음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매개 모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접두사. 이제 우리가 이제 때때로 접두사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접두사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접두사가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이제 접두사가 이제 끝에 어근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될 때는 또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규칙이구나, 지켜야 될 원칙이구나 라고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학용어를 좀 의미를 파악을 할 때 이 좀 순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전미사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미사가 뭐 증상에 대한 단어인지, 아니면 진단명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수술 명칭인지. 그래서 우리가 뭐 오토미, 액토미, 스토미 뭐 이런 것들 이제 수술 명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미사를 보고 지금 이 단어가 증상 용어구나, 진단 용어구나, 수술 용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두사 앞에 그 어근을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어근인데요. 이제 어근 앞에 접두사를 붙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부인데 상복부에 염증이 있나 하복부에 염증이 있나 이렇게 이제 접두사를 이제 그 두 번째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어근을 보시면 이 용어가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들 의학용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어근은 이제 그 해부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눈에 계속 띄거든요. 그럼 이제 어근은 어차피 눈에 확 들어오니까 전미사나 접두사를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이 용어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조금 파악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의학용어 조성이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이제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어근에다가 근간에다가 이제 전미사를 붙이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거죠. 네. 어근에다가 마지막에 전미사. 네, 여기 보시면 다 전미사 들어가죠. 네. 전미사 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어근도 다 들어가요. 어근이 빠질 수가 없어요. 말의 근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근이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조성은 이제 어근 플러스 전미사. 우리 뭐 영어 같은 거 배울 때 주어 동사가 기본인 것처럼 의학용어는 어근 플러스 전미사가 이제 그 근간이다. 아주 그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접두사를 붙이느냐, 아니면 접두사가 2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쭉 배우실 텐데, 그 다음에 어근하고 전미사를 붙일 때 매개 모음이 필요하느냐, 예. 그리고 또 2개의 어근이 있잖아요. 예, 2개의 어근에 매개 모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전미사가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냐, 진단을 나타내는 용어냐, 수술을 나타내는 용어냐에 따라 가지고 의학용어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인 것처럼 의학용어는 어근 전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 뭐 목적격, 뭐 부사, 뭐 이런 거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형용사, 동명사 막 이런 거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앞뒤에다 이렇게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 영어도 약간 이제 예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의학 영어도 언어이다 보니까 약간 소수의 예외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거 빼놓고는 일반적이고요.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암기해야 될 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예외 부분이 되겠죠. 예. 근데 말 그대로 예외 부분은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떤 그 다른 직종과 대화, 의사소통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의무 기록지, 차트를 볼 때는 이제 그 예외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는 요 그 의학용어 기본적인 조성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는 게 아마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철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거잖아요. 의사소통이다 보니까 우리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하는 게 다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 하면 우리 이제 복부를 배라고도 하고 먹는 거 배라고도 하고 물 위에 띄우는 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의학 용어도 약간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그래서 소리는 같은데 소리는 같은 발음인데 철자라든지 의미가 다른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소리로 들리지만 이제 다른 같은 소리가 아닌데 비슷한 소리로 들리지만 또 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좀 이렇게 잘못 들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3번 보시면 그 한 용어에 있는 문자가 묵음이 있죠. 묵음. 그래서 우리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그 피 발음이 묵음일 때 그 철자 쓸 때 이 피가 또 생략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키라든지 뉴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피를 꼭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쓰다 보면은 요즘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써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용어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우리 의학 용어는 전문 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묵음 철자 같은 것도 조금 신경 써서 좀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되는 절차가 이제 하나 이상이 더 있는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간 어원이 달라가지고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의학 용어 같은 경우는 철자라든지 발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경력이 많이 쌓이다 보면 좀 잘못 썼어도 이거는 철자가 잘못됐구나. 얘기한 사람이 조금 잘못 말을 했구나라고 알지만 그리고 근데 그걸 알려면 내가 정확하게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는 그냥 어디서 나왔길래 한번 확인을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약간 우리가 sweet heart라고 하면은 달콤한 심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oh my sweet heart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sweet 달콤함을 이제 우리 단 거니까 우리가 그리코라고 하고요. 하트 심장을 이제 카디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글리코 카디오 이렇게 약간 재미삼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합성어로 이렇게도 되는구나라고 조금 그냥 재미삼아 이제 만들어 보는 것도 공부하다가 질리면 좀 지루하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미사. 전미사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진단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에다가 일반적인 전미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미사 같은 경우는 의학 용어에서 이제 어떤 이렇게 고유 명사 빼놓고는 다 전미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미사를 가지고 이거는 증상이구나, 어떤 질병이구나, 이거는 조금 진단에 사용되는 용어구나, 이거는 수술이구나, 일반적인 것들 전미사구나, 이런 것들로 이제 나뉜다라고 조금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예를 들자면 이제 일반적인 전미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세포를 셀이라고 하는데 고유 명사는 셀이지만 우리가 합성을 할 때는 사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ear, 우리 플레이어
그래서 play, 뭐 어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player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는 ist라고 해서 이제 ist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행위자,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dentist라고 하면 덴탈이 이제 치과 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entist라고 하면 치과 의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st는 이제 그 행위자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logist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조금 더 전문가, 전문의 이런 사람들을 logist라고 하는데 우리 뭐 보통 뭐 바이올로지스트라는 말을 쓰면 생물학자, 그래서 학자라는 말을 또 로지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레아라는 게 있는데 요 RRHEA인데 H 발음은 없어요. 레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분비물, 디스차지 이제 분비물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리노레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리노라는 거는 이제 나잘, 코에 이제 어근인데요. 그 리노레아라고 하면은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콧물이라고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유명사 같은 경우도 끝에 전미사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알지아라고 해서 통증, 페인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뭐 우리 그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이제 아스랄지아라고 하면 관절통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페인이 알지아만 있는 게 아니라 에이크도 있거든요. A, C, H, E. 이 에이크도 이제 통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통을 헤드에이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CH도 뭐 ALGIA도 통증을 나타내는구나. 이거는 병리적 상태구나 라는 것들 조금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실 거예요. 뭐 엑타시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확충, 익스펜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늘어난 거, 확충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엑타시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ISM이라고 해서 is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컨디션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것도 있고 형용사적인 것도 있고 병리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단이라든지 수술 명칭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전미사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전미사 같은 경우도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암기 카드 같은 거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여 하면은 조금 더 흥미롭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접두사는 어근 용어 앞에 붙인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접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의학 용어에 접두사가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접두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뭐 접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을 나타내거나 위치를 나타내거나 뭐 자세를 나타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of라는 말은 이제 뭔가 떨어져서 이제 뭐 정상보다 조금 떨어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of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normal이 정상이라는 뜻이잖아요. normal. 근데 abnormal이라고 하면은 비정상. 정상에서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뭘 볼까요? 엔도, 그래서 엔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안. 그래서 이제 우리 위 내시경 같은 거 할 때도 내시경은 이제 앞에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 엔도라는 그냥 말을 쓰기도 하고요. 네. 자, 근데 에피 같은 경우는 위. 예.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위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뭐 바깥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에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포 이거는 뭐 의학 용어라기보다는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는 좀 많다, 과도하다라는 뜻이고 하이포는 부족하다. 예, 뭐 이런 것들 불충분하다라는 의미로 하이포 이런 이제 접두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라는 말과 이제 페리라는 말도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터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하고 페리 뭐 이런 것들도 조금 헷갈리기는 하시는데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겠죠. 이 반복한다라는 말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파라 같은 경우는 뭐뭐의 그 곁에 주위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라고 하는데 이 페리도 그 주위라는 말을 써요. 예. 그래서 이제 파라라는 얘기는 조금 더 가깝다라는 의미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뭐에 가깝다, 바로 옆에 있다라는 얘기고 페리라는 말은 어떤 주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음 규칙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계속 할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CH 같은 경우 우리 초콜릿 할 때는 요 초가 치읓으로 되잖아요. 근데 의학 용어에서는 얘가 K 발음으로,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 규칙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 같은 경우는 어떤 모음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 발음, 그러니까 기억 발음이 되기도 하고 지읒 발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A가 있잖아요. 예, A가 붙으면은 갈스톤이라고 해서 그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I잖아요. 그러면 이제 즈 발음을 해서 진지바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얘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의학 용어 배우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도 이제 따라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가스톤, 진지바,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보시면 발음 규칙은 조금 쉽게 터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묵음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거는 뺄게요. 중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PS 같은 경우 사이키아트리라고 해가지고 이 P 발음이 또 빠지게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 P도 이게 이제 뉴모니아거든요. 네, 폐렴인데 뉴모니아라고 소리 내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하면은 요 피가 빠지고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발음 규칙은 뉴모니아라고 해서 피가 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 규칙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배우시면서 아,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거구나 라고 조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교시는 의학 용어가 어떤 것인지 의학 용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